오늘은 무자무사의 고혜진 캐릭터를 사주 명리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서 고혜진이 처음 등장할 때 여러분들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였죠? 저는 주변 남자들이 먼저 보였거든요. 박경세랑 황동만이요. 둘 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고 가능성도 있는 남자들이죠. 근데 둘 다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고 자존심에 끌려다니고 현실보다 자기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혜진은 옆에서 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 뭔가를 보고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현실적인 판단보다 항상 앞서는 건지, 재능이 있는데 왜 현실화가 안 되는 건지 살펴보고 바라보죠. 이 시선이 바로 오늘 분석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주에서도 사람을 처음 볼 때 이렇게 비슷하게 봐요. 일간을 이렇게 본다기보다 연간, 월간에 있는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간에 관이 있으면 주변 남자나 배우자가 이렇게 먼저 부각이 돼요. 변화나 분석할 때 할머니가 먼저 보여서 제가 식상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유추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거든요. 고혜진 사주 분석할 때는 이제 박경세, 황동만이 먼저 보였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사주 보러 와서도 자기 얘기보다 형제 얘기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고혜진은 천간에 관이 있겠다. 박경세와 황동만을 보고 겨울의 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겨울의 목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사주에서 목은 생명력, 성장, 재능을 상징해요. 왜냐? 크는 거니까.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목이라도 계절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겨울의 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황량한 설원 한복판에 나무가 하나 살아있는 거야. 죽지 않고. 아직 뭐 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 어때요? 그 자체가 이게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봄이 오면 뭔가 될 것 같다. 피어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겨울생 목이 있으면 바로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감수성, 재능, 뭔가 그런 분위기, 뭐 이 천재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로 주변에서 먼저 그런 걸 알아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생들에게 제가 거의 레퍼토리처럼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뭐 기해년부터 겨울운이었을 때 뭔가 이렇게 특별한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했던 것도 있고 수생목이란 살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겨울의 수는 이 목 안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꿈꾸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가능성을 키우는 시간이 있었다. 드라마에서 박경세, 황동만이 재능 있는 사람으로서 기다리고 소비되는 시기가 바로 2단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봄이 오면 이민년부터 되죠. 이민년부터 봄이 오면 진짜 봄이 와서 우리는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제 봄이 오면 그러면 봄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민년 딱 오면 현실 검증의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바뀌어요. 가능성이 있는가에서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로 이게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진짜 목이어야 돼. 뿌리를 내려야 되고 가지를 뻗어야 되고 현실 속에서 뭔가 기능적인 일들을 맡아야 돼. 그런데 겨울 동안 그냥 좋았던 것들이 갑자기 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그냥 내 안에 그냥 감각, 내 안의 세계, 그냥 자기 논리 안에서만 순환해도 그냥 그렇게 해도 유지됐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 남들과 비교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겨울의 목이 가졌던 감수성과 독창적인 세계관, 언젠가 피어날 가능성, 분위기와 재능,
내면에 축적된 에너지, 그런 것들이 장점이긴 하지만 한계도 드러난다고요. 현실 감각, 감정 기복, 자존심의 상처를 쉽게 입는다든지, 뭔가 결과를 보여주기보다 자기 방어가 먼저라든지, 지속력과 실행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모습을 이 오름이 가슴이 박경세와 황동만이 그렇게 쿵짝을 보여주면서 이 두 인물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그래도 좀 더 나은 거긴 하지만 거기서 거기야. 둘이 똑같아. 근데 이 모습이 사실 현실화의 계절에 들어서자마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식스센스 같은 거예요. 진짜 그 목 입장에서는 내가 이랬었구나. 이제 본인도 이제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목일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겨울생의 목일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전 여친이 겨울생의 토일간이었어. 그러면 내가 목이었던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겨울운에 겨울생 토일간을 만났어. 그럼 내가 이렇게 황동만 같은 관이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겨울생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본인 자신 얘기도 되지만, 사주라는 건 당사자와 함께 둘러싼 인물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깨닫고 이제 목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사실 드릴 말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수일간이면 뭐겠어요? 수일간이면 식상이니까 애기 엄마 같으면, 겨울운에는 그냥 애기여서 이뻤는데 이제 학교 보내고 그러면 이제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제 겨울운에는 우리 애 천재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다가 이제 학교 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수일간 남자면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쁘다가 이민년부터 왠지 이 여자친구가 왠지 현실성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대입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다. 꼭 자기 사주가 내가 겨울생이 아니더라도 나와 관련된 주변에 겨울생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황동만이고 내가 박경세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겨울생들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 저는 이제 박경세하고 황동만 보면서 너무 제 모습 같아가지고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좀 그러면서 봤거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혜진은